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교과 성적부터 조금 살펴주실까요?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살펴보면요.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평균 교과별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가장 잘 나온 과목이요. 수학입니다. 2.29 등급이고요. 네. 과학은 2.38, 국어는 2.85고요. 영어가 조금 많이 좀 처지는데요. 3.31로 평균 2.68 등급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실까요? 예,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3에서 2, 다시 4로 좀 등락을 보였고요. 수학은 3에서 2, 다시 2를 유지했습니다. 영어는 3에서 4로 떨어졌다 다시 3으로 올라오는 역시나 등락을 좀 보여줬는데 좀 약 상승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영어 교과가 좀 부족한 거 국어도 조금 사실은 좀 부족하죠. 하지만 네. 이제 수학이랑 과학 쪽에서 좀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교과 성적, 학생부 교과 성적상에서 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수학 성적이 좀 향상되고 있다. 모의고사는 더 잘하고 있지만 수학 성적이 향상되고 있으니까 향상된 수학 성적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요. 국어, 영어 부족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상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고요. 내신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수능에서의 국어와 영어 성적을 올리는 것이 지금 합격의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애를 좀 쓰셔야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 부분만 신경 써서 하고 다른 부분은 좀 버리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일본어라든지 아니면 그 기타 과목들, 기술과정이라든지 이런 과목들도 사실 신경을 써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학교에서 내신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수능이랑 논술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신은 공부를 통해서 기초를 잡고 수능 논술에서 좀 적용하는 과정들을 거친다라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는 보면 모의고사랑 그 교과 성적이랑 약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열심히 하면 같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징이 분명한 학생입니다. 네. 이제 수학, 과학이 이제 강한 전형적인 이과 학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어, 영어가 이제 좀 부족한데 우리 학생이 충분히 수학, 과학적인 어떤 그 수학, 과학 부분에서 성적 향상을 이뤄냈던 그 방법을 물론 이제 과목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충분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께서 미리 분석을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이 있고요. 구름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입니다. 비가 하나 있는데요. 진로활동이네요. 네. 자, 비교과 문제 분석을 해보니까 수상 경력이 조금 우수하고요. 이제 진로 활동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자,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한 전체적인 좀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예, 비교과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된 부분이 수상 경력입니다. 수상 경력을 보면요, 수학, 과학 경시대회, 발명품 경진대회, 과학 체험 우수 포트폴리오 등 자연계열 학생으로서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상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보통 수준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독서활동 등인데요. 자율활동의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학급 부회장 등을 하고 한 기록은 있지만 구체적인 것들, 리더십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활동들은 좀 기록이 없는 편이고요. 동아리 활동은 과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생명과학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진로와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진로, 건축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 쉽진 않을 수 있으니까요. 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라면 그 속에서 과학에 대한 관심, 과학적 사고력 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봉사활동을 살펴보면요. 수상 경력에 보면 봉사 부분 모범학생상을 받았는데 실제 봉사 기록을 보면은 교내 봉사를 제외하고는 일회성을 한번 나간 교회 봉사 하나만 존재를 하고 좀 부족합니다. 진정성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독서활동은 1학년 때 8권, 2학년 때 3권을 총 11권을 읽었는데요. 많지도 적지도 않은겠지만 좀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특히 희망 전공 관련된 기록, 독서 기록이 좀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좀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진로활동 부분인데요. 진로활동의 활동 사항을 보면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던 기록들이 보이지 않고요. 진로 희망 사항을 보면요. 간호사라고 돼 있는데 사실 좀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 독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 간호사를 희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학생?
네? 간호사를 희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왜일까요? 뭐 제가 1학년 때 약간 뚜렷한 그런 진로 그게 없었을 때 엄마가 여자는 간호사하면 되게 좋다는 그랬군요. 그래도 네. 우리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 잘 찾아내서 본인의 꿈을 가진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건국대 건축학과 수시가 유리할지 정시가 유리할지 경쟁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을 비교해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시, 정시는 수시가 40, 정시가 60으로 정시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수시보다는 정시 경쟁력을 조금 더 높게 두셨는데요. 뭐 이제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에서도 이제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평가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그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 수학 과탐이 아주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어와 영어에서 좀 부족함은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향상시키면 충분히 정시에서 지원 및 합격 가능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시 쪽을 좀 더 비중을 높게 뒀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한테 이 질문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 비교과,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논술 실력까지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을 좀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다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의 조언을 좀 듣고 이제 방향성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전형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입시를 위해서 우리 학생이 고려할 점이 있으면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에게 수시, 정시가 유리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시에서 40%의 비중을 둔 이유는요, 우수한 수학과학 성적에 있습니다. 수학과학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논술 전형에서의 가능성을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까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정시를 기준으로 준비한다라고 생각해서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그 수능 준비를 통해서 그 수학과학 쪽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잡은 다음에 논술에 대한 준비를 이어져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학생에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논술을 좀 생각한 적이 있나요? 혹시 준비하고 있나요? 논술은 아직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 과학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 과학을 잘 활용해서 논술을 준비를 좀 해준다라면요. 그래 논술이라서 따로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2학년 순간에서는요.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뭐 수학은 수능 중심으로 준비하면 되겠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정독을 하면서 자기가 개념 정리를 해가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3학년이 되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 대학별 논술고사의 방향성을 좀 잡아간다라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공부의 기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신에 있습니다.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만큼 또 네. 가능성이 넓게 펴져 있다는 그럼요. 거니까 예.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건국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선생님. 좀 평가를 내려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건국대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 진단서입니다. 교과 준비는 충분히 뭐 합격할 수 있는 교과 성적을 보였습니다. 별점 4개를 주겠고요. 비교과는 별점 2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자, 교과는 좀 충분한데 비교과가 좀 부족하다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 건축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시죠. 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27명을 모집을 하고요. 2015학년도에 8.86대 1이었던 경쟁률이 올해는 13.26대 1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면접 100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고요. 서류 평가는 전공 수학 역량, KU 핵심 역량, 인성 부분이고요.
종합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단계를 선발을 하고요. 면접 평가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개별 면접을 실시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평가 요소는 좀 다르지만 전공 수학 역량, KU 핵심 역량, 종합 역량 등을 고려해서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전년도 합격자 성적을 보면요. 2.88등급으로 최저 합격자의 내신은 4.5등급에서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5학년도 성적으로 봤을 때는 뭐 도전해 볼 만한 교과 성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데요. 비교과에서의 경쟁력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 사실 추천을 하진 않는데요. 뭐 단적인 예로 전년도에 1.3등급인 학생이 불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추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단칼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학생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추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영 선생님과 유석영 선생님께서 두 분 다 추천 전형을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전형일까요? 화면 보시죠. 네, 윤태영 선생님은 건국대 건축학과 KU 논술 우수자 전형을, 그리고 유석영 선생님은 이화여대 건축학부 미래인재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런 반전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같은 학과에 이제 전형만 다르게 해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좀 살펴주실까요? 예, 건국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KU 논술 우수자 전형 학생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2017학년도 기준으로 16명을 모집을 합니다. 수능 전에 논술을 치르는 대학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높지는 않았었는데요. 17.26대 1로 높지 않았었는데 올해 수능 최저를 없애면서 경쟁률이 31.33대 1로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 60에 학생부 40, 학생부는 교과 20에 비교과 20이고요. 논술고사가 중요한 전형입니다. 논술은 수학을 필수로 하면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하나를 선택해서 치르게 됩니다. 과학 1에서만 출제가 되고요. 교육과정제 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수능 최저 기준이 폐지된 올해부터 난이도가 좀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생부는 40%가 반영되는데 교과 20입니다. 뭐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 반영률이 좀 낮은 수준이고요. 비교과는 무단결석 3일 이하, 봉사활동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이기 때문에 아마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전년도 결과를 보면은 평균 3.44등급에 최저는 5.04등급까지 있었고요. 논술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에 77.3점에서 합격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교과 및 비교과에서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논술 성적에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우리 학생의 경우는 수학, 과학에서 분명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학생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적응력을 키운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유석영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화여대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선생님이 지금 그동안 경험을 해보면 수시에서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에 6회 중에서 4회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 2개 카드를 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논술 전형은 경쟁률도 높고 어떤 힘든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과학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수능 전과 수능 후를 잘 구분해서 이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경쟁률이 좀 낮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될 수 있는 이화여대 학생부 전형인데 미래 인재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미래 인재 전형 건축학부를 추천해 드립니다. 올해 이제 17명을 뽑았습니다. 4.12대 1이니까 굉장히 낮죠. 그리고 이제 서류 평가로 이제 100%라는데 1단계에서 3.5배수 이내를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 평가 80에 면접 20입니다. 서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 부분에서 윤태영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이제 별점이 4점 4예요. 비교과 부분만 잘 준비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취재가 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합격 사례를 보면 내신 성적이 2.28등급의 이제 학생이 합격했고 수능은 2.63등급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겠고요. 도전 가능성 부분을 보면 1단계에서 이제 교과 성적에서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서류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 좀 학생부 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이제 독서 활동이나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부분에서 또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만회해야 된다. 2학년 2학기가 있고 3학년 1학기가 있기 때문에 비교과 부분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때 기회를 잘 정리해서 잘 정리한다면 충분히
이화여대 건축학부를 미래 인재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